2차 대북 제재 명단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포함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 국무부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을 포함시킨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7월에는 이제 김정은을 포함시켰는데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아주 반발이 심했는데 이번에 이제 김여정을 포함시킨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북한은 앞에서는 김정은이 끌고 뒤에서 김여정이 미는 일종의 좀 아주 편익적인 이제 쌍두마차 체제로 국가가 통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김여정은 사실 국가 지위를 보면은 그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고 또 지난해 이제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올랐고 또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서기 실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한은 공식 지위보다도 이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체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여정이 이제 통치자금 39호실의 통치자금을 날라다 쓴다. 또 그의 남편이 39호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래서 상당히 통치자금, 김정은의 비자금, 통치자금을 관리하는데 막강한 실세다. 아주 이런 데로부터 미국이 이번에 그를 대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 초반에는 포함이 될 계획이 없었다가 막판에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라도 있던데요. 네. 이런 얘기가 맞다면 이렇게 결정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가 됐을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알리겠다.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만 제재해서는 국제사회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안찬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김여정을 집어넣어서 결국 국제적으로 임팩트를 강력하게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고출범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박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김여정을 집어넣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여정이란 인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식 직함이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전선동부는 북한에서 정권의 홍보,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교양, 선전 이것을 총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북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은 당을 중심으로 노동당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 있어서 모든 선전과 교양을 총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여정의 역할이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역할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여정의 역할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김정은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는 차원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눈여겨서 봤을 텐데 미국 정부는 어떤 김여정의 행보를 가장 신경 쓰여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여정이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총지휘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이제 뉴스에도 나갔지만 그 서열을 호칭하는데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인 조영원보다 앞서서 김여정을 이름을 호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1부부장도 아닌데 조직지도부 부부장보다 앞서 호명한다는 것은 그의 권력을 말하자면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는 이 김여정이가 그런 세뇌 프로파간다를 총책임지고 있고 또한 이런 어떤 숙청과 감독 권력에 대한 모든 감독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를 이번에 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 또 최위 제1부부장
이재일 제1부부장 이런 선전선동부의 자기 상관들을 혁명화 보내는 것도 김여정의 권한으로 보낸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어떤 실세적인 능력을 미국이 판단을 하고 이번에 아마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김여정의 그런 직책이라든지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10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급은 못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뭐 선전선동무 부부장인 김여정 동지가 나왔다. 그래도 그냥 김여정인가 보다 하지 저 여자가 김정은의 동생이며 뭐 고영희의 딸이며 이런 말을 했다가는 건 10대 원칙에 걸리게 돼 있죠. 네, 또 누가 명단에 올랐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명단에 있는데 여기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국가안전보위부가 이제 국가안전보위성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안전보위성은 한국의 국정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모든 정보, 그다음에 모든 그런 사찰 이것의 총본산, 총지휘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숨은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김원홍 같은 인물은 그동안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한 번도 이 국가안전보위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여기에서 그 보위부장 또 지금 보위상 이걸 계속 맡고 있기 때문에 황병서나 최령해와 거의 버금가는 중요한 권력의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오른팔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여정, 그다음에 황병서, 최령해, 김원홍 이 정도 인물들이 김정은을 떠받드는 사각이다. 네 발의 그런 마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이 김원홍의 위치와 위상을 전제로 했을 때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는 구체적으로는 이번 제재 대상이 한 7명 정도 나왔습니다만 이들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심부를 겨냥했다고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핵심부를 겨냥했다고 봐야 되고 지난 7월 달에 김정은이 이미 포함이 됐고 그때 17명인가가 포함이 15명이 포함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된 인사들까지 이렇게 보면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주변의 인사들 가장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타격하고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그런 차원에서의 인권 제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김정은의 수행 왕으로 알려진 조용원 민병철 조직지도부 부부장 명단에 올랐는데 어떤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는지도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지난해 황병서를 제치고 이제 지적하신 대로 김정은 수행 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지금 노동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는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하고 있고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조연준 제1부부장이 하나의 그 왕초처럼 앉아 있지만 실제 당 업무를 김정은에게 보필하는 것은 조용원 부부장입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이제 조용원은 김정은의 오른팔이고 또 이제 민병철 부부장은 조연준의 오른팔이다. 그리고 이제 민병철은 또 장성택을 비롯해서 고위층을 숙청할 때 그 저승사자로서 역할을 조사하고 사찰하고 임무를 다 수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그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김정은의 어떤 팔과 다리를 묶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심지어는 함경남도 보위국장인 김일남, 이게 교위소장 중장급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이번에 제재에 들어간 것은 아마 함경남도 일대에서 마약이 많이 제조돼서 외국에 이제 밀수출돼서 통치자금으로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실질적인 사람들도 제재해 놓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모두를 살펴볼 수 없지만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실질적인 이런 강필은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나 이제 말씀드린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이나 또 김원홍 국가보위상이나 이런 나름대로 이제 사찰과 외화벌이와 또
감독의 인권 침해 이제 실무자들을 놓으면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김여정, 예. 김정은의 여동생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인 김정은과 김여정을 다 팔과 다리를 묶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 뭐 김정은의 팔과 다리를 묶으려는 의도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제재 대상에 오르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건지 좀 자세히 우선은 이제 설명해 세 가지입니다. 예. 제재 대상은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네. 작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은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재 대상에 예. 포함된 인물이나 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은 절대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제재가 가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내 자산의 동결, 거래를 중단시키는 이런 조치인데 이번에도 보면 미국에서 누가 이 7명을 선정했느냐. 예. 국무부가 내용상 선정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미국 재무부가 한 겁니다. 네. 그것은 결국 금융 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워낙 지금 강하게 유엔 차원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제재의 성과라기보다는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또 이 제재 대상에 한번 오르면 이 풀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6개월마다 제재 대상을 더 넣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적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부의 성원들에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심리적인 타격을 준다. 이것이 이 제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오바마 행정부에서 나온 거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뭐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미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게 계속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은 지속되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 그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른 지금 이 제재는 앞으로도 그 법률이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도 과거부터 계속 인권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도 제기하지만 공화당도 하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할 때 카드를 뭘로 쓸 거냐 이렇게 본다면 인권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도 보다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네, 뭐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 20일 출범하니까 그 이후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개인 7명과 더불어서 2개 기관도 포함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관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국가기획위원회와 노동성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예, 국가기획위원회라는 것은 북한 내각에서 첫 번째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재정 모든 것을 세우고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행정기관으로서는. 그리고 노동성은 해외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중동으로 이제 노동력을 수출하는 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어떤 그 근로자들 해외 파견과 또 거기서 이제 월급의 어떤 차압이라든지 이런 인권 탄압을 제재하겠다 이런 뜻이 있고 국가계획위원회를 묶은 것은 그 국가계획위원회의 어떤 그 통치자금이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또 제2경제위원회로 쪼개져 가지고 무기 생산, 무기 수출 이런 분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통제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명단 발표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1차 명단 나온 다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1차 명단 발표 이후에 북한은 뭐 그것을 선전포고로 김정은을 제재하니까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는데 이번 2차도 나왔고 결국 뭐 이 트럼프가 뭐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를 나누고 싶다 했는데 김정은도 황병서도 김여정 누구도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에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중국이나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국가에만 갈 수 있다. 이 사람들 사실 유럽도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번 2차 제재로 인해서 최고 통치권자들 엘리트 그룹이 거의 손발이 묶여서 아마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네, 뭐 발끈해서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자신의 분신과 같은 여동생의
손발을 묶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분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 부분을 지난번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것이 가능할까 여부가 우리의 관심사이긴 한데 네. 물론 이제 이번 그 제재 대상에 이런 인물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얼마만큼 지금 대북 정책을 강경적으로 갈 것인지 또는 네. 대화적으로 갈 것인지 또 그 어느 중간에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굉장히 지금 그것을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도발이나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보면서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좀 더 그 북한의 도발 가능성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 미국 정부가 북한의 3대 백두혈통 두 사람을 모두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는 초강수를 뒀는데 향후에 북한의 반응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